안녕하십니까. 5분만 채널 고정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갑니다. 5시간 만에 끝내는 영문법. 오늘은 20분 만에 끝냅니다. 자, 조정한 저입니다. 수능, 토익, 공무원 영어를 공부할 때는 꼭 읽어야 할 핵심 영문법. 그 다음 올해 수능 문법 문제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토익 문제 영원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영문법 알고 보면 참 쉽다. 진짜 쉽습니다. 20분이면 끝납니다. 5분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갑니다. 오늘은 이 콘텐츠가 한 12장까지인데 오늘은 1장 2장을 할 겁니다. 1시간이면 1장,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20분 만에 끝냅니다. 2장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6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채널만 고정해주세요. 자, 갑니다. 바로 내용으로 가죠. 자, 성질급합니다. 제 별명이 성질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잭. 자, 부담없이 쭉 읽어보면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20분 만에 끝냅니다. 제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사로, 부사로 이루어진다. 자, 요거 4개만.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자, 갑니다. 명사. 사물의 이름인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명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역할을 이해하는 겁니다. 역할. 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한다. 다시 I am Tom. I, 주어. 이게 명사입니다. am, 비동사입니다. 얘가 동사. Tom, 보호라고 합니다. 얘가 명사예요. 주어, 보호가 명사입니다. 자, 명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I like Tom. 나는 탐을 좋아한다. 이때 주어라 하고 like는 일반 동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탐이 목적어죠. 즉 주어와 목적어가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다 알죠. 그렇지만 모른다 생각하고 일단 잠깐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갑니다. 자, 비동사, 일반 동사. 나는 비동사, 일반 동사도 모르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신다면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동사.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심각한 문법적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명사가 단어 하나로만 있으면 그 명사를 외우면 되지만 문제는 이 명사가 좀 큰 덩어리, 좀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명사구라 그럽니다. 근데 좋은 거는 명사구에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명사구에는 딱 2가지. 자, 명사가 덩거리가 돼갖고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명사 역할, 즉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명사구로 한다. 명사구에는 딱 2개,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자,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는 바로 갑시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같이 쓰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한다. 당연히 명사니까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예문을 봐야 우리가 이해되겠죠. 그녀를 보는 것은 이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그녀를 보기만 하면 바로 사랑에 빠진다.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뭐냐? 투시허가 통째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시에는 분명히 동사죠. 동사 앞에 투라는 단어를 붙여서 얘를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명사니까 주어가 될 수 있겠죠. 명사니까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데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 C에다가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계획한다. 영어를 공부할 것을 이릅니다. 그럼 to see가 주어가 되고 to love가 보호가 됩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면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자, 주어, 보호, 목적어. 자, to 부정사가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명사라 그랬죠. 그럼 얘도 명사로 보는 거예요. to see가 통째로 명사, to love가 통째로 명사, to study English가 통째로 명사. 왜?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어렵다면 어려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냐? 이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니까.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니까 명사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근데 이것 외에도 명사구는 두 가지를 했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외에도 또 명사구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명사.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뭐만 것으로 해석된다.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들의 차이점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 차이점이 중요한 게 비슷하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거다. 자,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어, 주니까 명사, 그래서 동명사. 보니까 명사, 그래서 동명사. 자, 갑니다. 목적어, 나는 즐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목적이니까 명사, 동명사. 그래서 명사구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동명사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ing를 붙이는 규칙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틀려도 된다. 무조건 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고 예일대에 나온 미국 대통령도 헷갈리는 겁니다. ing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 변화가 좀 불규칙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다 헷갈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care about that. 자, 어쨌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를 했죠.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니까 명사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근데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명사가 아주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될 때는 그냥 명사를 하면 돼요. 좀 길어졌다. 방금 두 가지 배웠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 얘를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긴 거, 아주 긴 거.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그럼 이것부터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 동사를 동반하는 문장. 즉, 하나의 절이 통째로 주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 한다. 이게 아주 긴 명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카메라 봐야 되는데 또 카메라 안 봤습니다. 명사절을,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나왔네. 목소리 너무 컸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담되죠?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 앞에 to를 붙였죠. 동사 뒤에 ing를 붙였죠. 그럼 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예문 들어가면 바로 알겠죠? 탐이 정직한 것은 사실 여기서 이게 통째로 주어예요. 탐이라는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 하나의 문장인데 얘가 통째로 주어라. 얘가 통째로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대신 보고 합니다. 왜? 외우고 있으니까.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that과 탐 받을 때 바로 주어가 좀 길겠구나. 주어가 좀 길겠구나. 주어가 절이겠구나. 진짜 동사는 한참 뒤에 나오겠구나. 이걸 바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탐이 정직하다는 것,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예측했습니다. 동사가 뒤쪽에 나올 거라는 거. 얘를 보는 순간 왜? 얘가 뭔데?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니까.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구나. 그래서 주어가 좀 길겠구나. 이 대 뒤에는 하나의 문장이 나겠구나. 거기에 동사가 나오겠구나. 이걸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독이에요. 독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잘라 읽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라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어로 자르는 거예요. 대해서 보고 바로 짐작을 하는 거예요. 탐이 정직하다는 것은 주어니까 명사. 명사 중에서도 뭐? 명사절. 그럼 대어서 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이저가 동사, 투로는 보어. 자, 갑니다. 탐이 정직하다는 건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써놨네요. 탐이 자리스트가 주어로서 명사절이고 대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방금 했던 이야기죠. 내려갑니다. 그럼 내 희망은 이다. 이야기다. 탐이 곧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고 주어, 이저 동사, 각태절 뭔데?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보죠. 보는 명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절은 명사. 명사 중에서도 명사절. 그럼 대신 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래 된 거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내 희망은 탐이 곧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That time will recover soon. 이저의 보로서 명사절이고 대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주어, 너 안다. 일반 동사.
그럼 대체는 뭐 해야 돼? 목적어라 해야 돼. 대체 통째로 목적어. 대체 통째로 목적어. 얘가 통째로 목적어. 목적이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근데 길어. 접속사가 나왔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왔어.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별거 이리 쉬워요.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거 이해하려고 힘들어. 그래 하지마. 명사부터 배워요. 주어 보호 목적부터 배워. 그러면 명사절이 그냥 보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위의 세 문장에서 대절이 통째로 주어 보호 목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대절을 명사절이라 부르고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 말이죠. 접속사 대 뒤에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한다는 명사들, 명사구든 명사절이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 역할을 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럼 대만 있냐? 많아요. 몇 개? 15개 나왔습니다. 외워야지. 이건 외워야지. 이 정도는 외워야죠. 이 정도는 외워야죠. 알겠습니까? 이거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것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인다. 그럼 쓰이는 예문을 하나하나 들어야 돼요. 그게 2장, 3장, 12장 계속 나와요. 자연스럽게 외우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갑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넘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왜?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제이니까 동사 바로 갑니다. 둘 중에서 이 두 문장 중에서 어색한 걸 한번 골라보자. He killed. 그는 죽였다. He died. 그는 죽었다. 누가 어색해요? 얘가 좀 이상해요. 그는 죽었다. 이걸로서 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죽였다. 뭘 죽였는데? 이 좀 이상하지? 자, 두 문장 중 어색한 문장을 골라보자. 예상했겠지만 첫 번째 문장 He killed가 어색하다. kill은 죽이다라는 뜻인데 그를 죽였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다. 반면 die는 죽다라는 동사인데 그는 죽었다라는 말은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완전하게 통한다. 그래서 He killed가 어색하다는 걸 보정해주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적으면 보정이 된다. He killed a dog. 그는 개를 죽였다. 완전 말이 되죠? 이것처럼 목적어가 있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동사를 타동사라 합니다. 타동사. 타동사 외우면 되지. 타동사구나. 이러면 되지. 타동사. 타인이 있어야 지가 말이 돼. 타인이 있어야. 즉 목적어가 있어야 말이 돼요. 이런 걸 타동사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he killed도 이것처럼 kill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얘를 뜻은 같은데 모양이 다른 걸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어독이 주어로 오는 거예요. 어독이 주어로 오고 그 다음에 was killed by hi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많이 듣던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뜻이 같아. 그는 걔를 죽였다나 그 걔는 그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나 같은 말이죠. 자, 이 모양에 대해서 한번 잘 봅시다. 이 모양부터 영어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게 헷갈리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어독이 주어입니다. was가 비동사예요. 이제의 과거형 was. 카메라 봐야 되는 또 안 봤습니다. 땅을 봤습니다. was. 다음 비동사 뒤에는 이게 비동사인데 그럼 killed 이거는 뭔데? 아, 얘가 동사인데 얘는 뭐냐고요? 동사가 두 번 되나? 이거 동사가 두 번 나오나? 그럼 여기서 이 킬드의 존재가 뭐냐면 이 존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없었는데 3단 변화 외우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죠. kill, killed, killed. go, went, gone. kill, killed, killed. 아, 이건 규칙 변화입니다. 이거 외우기 쉽죠? kill, killed, killed.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 kill이 동사 원형이란다. 동사 원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면 그냥 동사 현재형이라 생각하세요. 잠깐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kill은 동사 원형이라고 그냥 원래 모양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나오는 killed 얘가 과거형이에요. 과거. 죽였다. 이건 죽이다. 이거는 죽였다. 과거형. 이거 두 개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현재, killed 과거형, 이해갑니다. 과거. 그럼 세 번째가 이게 뭔데? 이 세 번째 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킬드는 요즘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 뒤에 얘를 이 세 번째 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was가 동사라. 이 세 번째 거 얘를 여기 탁 넣으면은 죽임 당. was하고 합해갖고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는 was killed 이래가지고 was killed 이래갖고 하나의 동사같이 된다. 죽임 당했다. 쉽게 말해서 수동태 만들 때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수동태 만들 때 세 번째 거를 써먹는다.
kill, killed, killed에서 세 번째 거 얘가 수동태 만들 때 써먹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냥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거 이거. 다시 이건 동사 원형, 이건 동사 과거형. 세 번째 게 뭐냐고? 과거 분사. 줄여서 PP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그냥 편하시게 하려면 세 번째 거 이래도 되고 과거 분사로 불러도 되고 줄여서 PP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불러도 됩니다. 자, 얘가 유용하다. 어디에서 유용하냐? 특히 비동사 뒤에 붙여서 수동태를 만들 때 유용하다. 자, 갑니다. 자, 우리 아까 he died 배웠죠? 한편 자동사 die는 죽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die는 죽다입니다. 그는 죽었다. 이런데 어독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는 개를 죽었다. 말이 안 통하죠? 그는 개를 죽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 부르는 거예요. 자동사라고. 그는 죽었다. 이걸로서 완전하죠? 자동적으로 완전하죠? 자동적으로 되죠? 그래서 자동사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간다. 우리는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영어 공부는 너무 하게 가고 파지 마세요. 웬만큼 얘가 넘어가. 다음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형용사. 자, 형사가 우리 처음에 그 이야기 했었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사, 부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명사 배웠죠? 방금 동사 배워서 벌써 동사까지 가버린 거예요. 다 끝낸 겁니다. 이제 형사를 해야 되겠죠? 형사는 무엇이냐?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구, 형사절로 확장된다. 자, 한 단어 형사 갑니다. 탐은 영리한 소년이다. 여기서 소년, 명사죠. 근데 이 스마트는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민다? 꾸미죠.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명사를 꾸미니까 얘가 형사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는 보이를 꾸며요. 그러니까 얘가 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형사는 뭐냐?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형사. 이 스마트가 형사예요. 스마트. 명사를 꾸미니까 형사. 영리한 소년 이렇게 꾸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스마트는 꾸미는 명사가 뒤에 없어요. 없는데 이 스마트는 꾸미는 명사가 없어요. 없는데 비록 이 형사는 자기가 꾸밀 만한 명사가 뒤에 나오지 않지만 마시는 거 있잖아요. 뒤에 나오지 않지만 알고 보면 이 스마트라는 형사는 이 주어 주어를 플러스 꾸밉니다. 이렇게 플러스. 얘는 이 탐이 영리한 거잖아요. 스마트는 주어를 플러스 꾸며요. 주어를 플러스 꾸며요. 이걸 우리를 서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형용사로 치준다. 얘도 형사라고 인정한다. 얘도 형사인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방금 그 말을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 스마트가 주어를 플러스 꾸밀 때 얘를 보라고 해요. 보호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는 명사라 했는데 갑자기 왜 형사입니까? 이번엔 보호가 형사네요. 맞습니다. 보호 자리는 명사도 올 수 있지만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보호 자리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사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he is Tom.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he is smart. 보호 자리에 형사가 나왔습니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사도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해?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토익 시험에서는 비동사의 보호 자리 형용사가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자, 또 넘어갑니다. 우리는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형용사고. 자, 여기서부터 심각해진다. 형용사가 이것처럼 단어 하나만 딱 나타나면 그냥 형사를 외우면 되죠. 그렇지만 조금 긴 형태의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형용사구라 부른다. 근데 이 형용사구의 종류에는 딱 4가지밖에 없다. 딱 4가지밖에 없다. 너무 좋아. 딱 4가지. 많지 않아요. 딱 4가지. 자, 형용사구는 4종류로 나눠진다. 즉, 형사구가 뭐가 있냐면 투부동사의 형사용법. 이미 안 배웠구나. 명사용법을 배웠구나. 투부동사 형사용법. 전사다의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선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투부동사의 형사용법, 전사다의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명사를 꾸며요. 그러면 걔도 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가 좀 있으니까 형사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형사구. 그러니까 이 네 개인데, 하나하나 예문을 보면 되겠죠? 1. 투부정사의 형사용법. 뭐뭐 할, 뭐뭐 해야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가진다. 의무를 가진다. 의무는 의무인데 무슨 의무? 그 소년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자, to help the boy가 뭘 했어요? The obligation. 명사는 꾸몄다. 명사 꾸미면 뭐라? 형사지. 근데 왜 이렇게 길어? 기니까 형사구지. 형사구 중에서도 뭐라?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아까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배웠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 역할, 즉 명사 역할을 하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렀고,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 꾸미면 형사니까 얘를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그것은 늘 도울 의무를 가는데 명사 꾸미니까 형사,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간단하잖아요. 빨리 넘어가 봅니다. 제사당이 명사. 전치사 당이 명사가 통째로 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해석들은 나는 보았다. 소녀는 소녀인데 무슨 소녀? 마음개는 가진 소녀를 보았다. 소녀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무슨 소녀라고? 마음개를 가진 소녀. with a telescope이 누구를 꾸며? 어거리는 명사를 꾸며. 명사 꾸미면 형사 중에서 좀 길어. 형사구 중에서도 전사당이 명사로 이루어진 형용사구. 자, 내려갑니다. 자, 갑니다.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자,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개를 죽이는 남자는 탐이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개를 죽이는 남자는 탐이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드면 동사 is, 탐이 보호. 그럼 얘는 뭔데? 명사를 꾸며. 개를 죽이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좀 길어. 형용사구. 자, 형사구 중에서도 뭐라? 현재 분사구. 형사구는 딱 4개. 투부정사의 형사용법, 전사당의 명사, 현재거. 현재 분사구, 개를 죽이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근데 좀 길어. 형용사구 중에서도 뭐라? 현재 분사구. 이래 되는 겁니다. 개를 죽이는 남자는 탐이다. 갑니다. 과거분사 당한. 마당에서 죽임 당한 개는 4개다. 마당에서 죽임 당한 개는 4개다. 그럼 킬드 인디아드가 누구를 꾸며? 더덕을 꾸며. 킬드 인디아드가 누구를 꾸며? 더덕을 꾸며. 도덕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얘가 뭐라? 도덕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도덕 명사 꾸미니까 뭐라? 얘가 킬드 얘가 형용사. 세상 형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 걔네가 그냥 형사구 이렇게 퉁치고 가는 거예요. 형사구. 그럼 이 킬드는 뭔데? 이 킬드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로 3단 변화. 킬드의 세 번째 거. 킬드의 세 번째 거. 과거분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분사의 새로운 용법을 또 만났습니다.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뭐였습니까? 비동사 뒤에서 수동태를 만들어줬죠. 두 번째 용법은 뭐냐? 그냥 지 혼자서 그냥 명사를 바로 꾸며 죽임 당한 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도 형사구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거 과거분사. 그래서 우리가 과거분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 과거분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과거분사 저도 학교 갈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좌절했습니다. 좌절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거 킬드 3단면에 이 세 번째 거는 어디에다 쓴다? 수동태 만들 때. 그리고 명사 꾸미는 형사로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구를 끝냈습니다. 형사구의 종류는 뭐라? 4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전사의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끝났습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줄을 예측하는 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아까 우리 뭘 배웠나?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형사, 형사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형사절이 나겠죠. 나옵니다. 형용사절.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게 문법입니다. 문법은 자연스럽다. 세상의 모든 문법은 자연스럽다. 하나도 걸릴 게 없다. 예외는 무시하면 된다. 물 흐르듯이 가면 된다. 이걸 복잡하게 무엇을 이상하게 해갖고 자연스럽지 않게 하니까 그게 문법이 싫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형용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형사구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형사절이 나오겠죠. 자, 형용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가 필요하다. 즉, 우리는 형용사절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공부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형사절은 선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자, 예문 보면 되겠죠. 자, 그는 이다 남자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다. 자, 풀러브즈 미가 더맨을 꾸밉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 자, 명사 꾸미니까 얘는 형사죠. 형사중에서 형사절이죠. 그럼 후는 뭐겠습니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 후는 따로 해석이 안 돼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끌면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는 나를 사랑하는 남자다.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형사절. 그럼 후는 뭐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후러브즈 미가 하나의 통째로 형사로서, 즉 형사절로서 더맨을 수식하는 거예요. 더맨 꾸미니까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가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후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건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후한테는 필연적으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한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이걸 다르게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남자다.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형사절, 후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런데 이걸 직독직해를 해보자. 같은 말이지만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후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금?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후가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어요. 주어는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라고 했죠. 주어는 품사가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후가 명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그래서 이 후한테는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특히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러브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특히 주격관계대명사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많이 배웠죠? 그 관계대명사는 결국 형용사절을 이끈 접속사인 겁니다. 그런데 왜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꼭 넘어갑니다. 부사. 당연히 형사절까지 나가는데 다음에 부사가 나와야 되겠죠. 부사 뭐냐? 부사는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한다. 자,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게 뭔지 예문을 보면 되겠죠.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가 누굴 꾸며요? 리브도 동사를 꾸며요. 동사 꾸미기 얘는 부사.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베리가 누굴 꾸며요? 해피는 부사를 꾸민다. 방금 해피는 부사였죠?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행복하게 살았다.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근데 베리는 이 부사를 꾸며요. 부사를 꾸미는 건 또 부사. 그래서 베리가 부사. 그는 매우 영리하다. 아까 우리 스마트 형사라고 했죠. 스마트는 형사입니다. 그럼 베리가 누구 꾸며? 형사를 꾸며. 형사 꾸민 거는 부사. 그래서 베리가 또 부사.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한다. 자, 갑니다. 부사구, 좀 긴 부사가 있을 수 있다. 부사구에는 뭐가 있냐? 투부정사, 전사당임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다. 어디에서 봤다? 형사구에서 봤다. 그건 무슨 말이냐? 똑같은 투부정사, 전사당임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형용사구로도 쓰지만 부사구로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 알고 보면 이게 더 편안한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예문 들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부사구에는 투부정사, 전사당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다. 자,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 나와야 되겠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샀다. 책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To study English는 누굴 꾸며요? 동사를 꾸며요. 동사 꾸미기 얘는 부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똑같은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 하는 것 이렇게도 쓰고 똑같은 투부정사가 뭐 하는 이라는 형사도 쓰고 똑같은 투부정사가 이렇게 부사로 쓴다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제사적인 명사. 자, 나는 보았다. 소녀를 마음개를 가지고 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나는 보았다. 소녀를 마음개를 가지고 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근데 이 문장 아까 나왔던 문장인데 형용사구 할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개를 가진 소녀. 그때는 형사였으니까 얘가 마음개를 가진 소녀 명사를 꾸미니까 형사구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만 이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은 얘를 형용사로 본다면 마음개를 가진 소녀를 보았다가 맞고 얘를 만약 부사로 본다면 지금 우리 부사구하고 있죠. 부사로 본다면 마음개를 가지고 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얘가 형사로 썼을 때 마음개를 가진 소녀를 보았다 했을 때는 마음개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녀가 갖고 있지. 마음개를 가진 소녀가 가지고 있죠. 근데 부사로 썼다. 그럼 얘가 동사를 꾸며야 되거든. 나는 마음개를 가지고 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음개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영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영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걸 또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책에 다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도 아까 형사로 쓴다고 했지만 부사로도 씁니다.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쓸 때 특별하게 이름을 또 따로 정해요. 왜냐하면 형사로 쓰는 현재 분사하고 부사로 쓰는 현재 분사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해석은 뭐뭐 한 후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 더, 문맥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면 된다. 적당히 뭐 대충 해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개를 죽인 후에 처벌당했다. 개를 죽인 후에 처벌당했다. 개를 죽인 처벌당했다. 누굴 꾸며요? 처벌당한 이쪽을 꾸며요. 비동사하고 PP, 과거분사를 꾸며요. 그러니까 동사, PP 쪽을 꾸미니까 이거는 부사. 그래서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쓰면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현재 분사구문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과거분사. 과거분사 아까 우리 형사로 쓴다고 배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사로 썼습니다. 죽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죽임 단어에 천국에 갔다. 거기에는 마당에서 죽임 당한 후에 갔다. 천국에 갔다. 동사를 꾸며요. 동사 꾸미니까 부사.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그래서 과거분사가 부사로 썼을 때 특히 이름을 분사구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형사로 썼을 때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과거 분사구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죽임 당한 후에 천국에 갔다. 동사구문도 역시 부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투 부정사, 전사당의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쓰는 걸 방금 배운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힘들어 했죠, 우리가. 자, 갑니다. 부사절. 자, 방금 부사구를 배웠으니까 부사절을 배우겠죠. 자, 부사절 처리죠. 자, 그가 개를 죽인 후에 그는 천국에 갔다. 자, 문장이 제대로 나왔어요. 예, 문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문장이 제대로 나왔어. 문장이 이렇게 제대로 나왔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he입니다. 여기 있는 he예요. 여기 있는 he. 동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진짜 문장이에요. 주 문장이에요. 그럼 앞에 거는 뭐냐? 필요 없는 문장이죠. 그치? 필요 없는 문장. 앞에 게 그는 개를 죽인 후에 처벌당했다. 동사 PP를 보면 그럼 앞에 거 이거는 뭐냐? 그냥 부사란 이야기예요. 근데 길어. 부사절. 기니까 부사절. 하나의 문장이 나왔죠. 부사절. 그럼 애프터는 당연히 뭐겠어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음 그 다음 문장 보죠. 그가 마당에서 죽임 당한 후에 그에는 천국에 갔다. 자, 이랬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더독 이겁니다. 더독 얘가 주어죠. 동사가 멘트입니다. 그럼 앞에 거는 뭐라? 앞에 거는 없어도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그 개가 죽임 당한 후에 갔다. 동사를 꾸며요. 얘는. 그 개가 마당에 죽임 당한 후에 그 개는 천국에 갔다. 동사를 꾸며요. 동사 꾸미니까 이건 부사절. 그럼 애프터는 뭐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사, 부사에 대해서 다 공부했어요. 이게 간단하게 오늘 20분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좀 덜 걸렸어요. 그래 간단하게 보는 1시간이 끝내는 영문법. 자, 이 영상 속에서는 거의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종류가 좀 많아요. 한 50가지 되는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가 잠깐 읽어볼까요? 이로써 명사, 동사, 형사, 부사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했다. 즉 제1장 1시간 영문법이 끝났다. 그 과정에서 부정사, 동명사, 전치사, 접속사, 분사, 관계사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문법 용어들이 동원되었다. 우리가 들어온 대부분의 문법 용어들은 사실 명사구, 명사절, 형사구, 형사절, 부사구, 부사절 등을 만들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사, 형사, 형사구, 형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걸 먼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석하면 이것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영어 문법에 큰 공격을 다 잡은 겁니다. 방금 다 잡은 거예요. 문법이 더 있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미리 하는 이관왕, 상관왕 이야기는 여러분이 교재를 사서 읽어보시고 조금 보면은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